일본의 중개사분들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 회사에 소속된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인센티브제랑 고정제 이 두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고정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만 엔 20만 엔? 지금 환율이 1대1로 치자면 200만 원대 플러스 성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이제 그런 회사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완전 인센티브제가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회사에 좀 우수하신 분들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데, 완전 100% 인센티브 회사에 가시면 거의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사원이 30%, 회사가 70%. 그다음에 그 경비 내용이 또 좀 세분화. 어디까지 회사가 내주고 개인이 부담하고. 근데 그게 약간 베테랑일수록 좀 그런 회사들에 가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럼 최근에 법인이나 이제 개인 외국 투자자분 중개하셨던 사례도 있을까요? 일단 개인분이 하시기에는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고, 또 실제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좀 매달 뭐 몇십만 원 이 정도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은 실제 이익은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사놓고 N이 올랐을 때 나중에 뭐 가격이 하락하지만 않으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한 달에 뭐 10만, 20만 원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면.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법인 설립도 조금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 원래 일본 회사로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실제 경영하시는 분이 해외에 거주하면 여기에서 모든 게 좀 어려워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어렵고, 대출은 더더욱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본에서 어떤 일본에 사시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협력자가 한 분 계시지 않으면 법인 설립은 어렵고요. 네. 그러면 오 여사님은 지금 투자를 거의 주거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하시나요? 솔직히 사무실도 보고 있었고 점포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좀 인연이 닿았던 거는 이제 주거용 건물만 인연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투자하신 사례나 투자하고 계신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한 지 이제 4년 차인데, 제가 맨 처음 일본 부동산 구매를 한 것은 2020년 이제 1월에 처음으로 일본 부동산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했던 장소는 이제 제가 실제로도 거주를 했었던 적이 있고 잘 아는 이제 사이타마 지역의 첫 아파트를 구매를 했고, 처음에는 무엇을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수리도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진짜 막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인테리어 수리가 끝나고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진짜 뭐 맨 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애착을 갖고 신경을 써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얼마에 이제 세입자 모집을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몰라서 일단 그 지역에 일단 최저가로 일단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이게 일주일 만에 모집이 돼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구매했던 부동산은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하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처음이라서 보는 눈도 없고 미숙하고 어설프기 때문에 실수가 많다라는 건데, 일단 저는 일단 처음 구매했던 부동산은 월세 가격을 너무 낮게, 지역에서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해 2021년 다음에 두 번째 일본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이때는 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뭐 인테리어 수리 의뢰도 하고 입주자 모집도 이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월세 가격을 지난번엔 너무 최저가로 모집을 했는데, 두 번째 아파트에는 모집을 할 때는 이제 시세대로 모집을 했지만 의외로 이제 5개월 동안 모집이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뭐 일단은
같은 가격에 이제 비교할 만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꼭 굳이 이 아파트에 들어갈 만한 이제 가치를 못 느꼈다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는 좀 시세보다 살짝 낮은 가격으로 이제 월세 최저가 검색을 했을 때 첫 페이지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전략으로 해서 입주자 모집을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월 정도는 걸렸지만 입주자 모집이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아파트 또 구매한 내용도 있고, 뭐 투자 사례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엔 또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경험담은 제 유튜브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오 야장님 투자 계획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된 아파트를 이제 급매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 수리를 한 다음에 월세를 모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테리어 수리 비용도 이전보다 한 150% 정도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부동산 가격도 지금 상승세에서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 스스로 인테리어 수리 기술을 좀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리는 혼자서 수리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수리가 되어 있고 세입자가 모집되어 있는 상태인 아파트인 오너 체인지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 방법을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중개사님도 마지막으로 중개사로서 앞으로 갖고 계신 목표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낀 게 그 일본이 아시다시피 되게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고령화 사회고 또 젊은 분들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힘든 일을 기피하시는 현상이 많아서 요새 이 건설 현장이라든지 좀 힘든 일은 공장이나 대부분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령자, 특히 이제 독거노인, 그 다음에 외국인 분들이 집을 구할 때 진짜 어렵습니다. 아직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여유가 되면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주거 형태의 수익형 건물을 짓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뭐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면은 일본 부동산이 지금 시기다, 일본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조금 좀 과장되게 좀 광고를 하시는 이제 유튜브 분들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네. 물론 유튜버 분들은 좀 과장되고 조금 오버를 좀 해야, 좀 구독자를 많이 좀 확보를 해야 이렇게 또 다 수익이 되니까 좀 말은 알겠는데, 좀 너무 부적합한 정보라던가 좀 잘못된 정보도 많이 전달하는 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투자를 할 때 대출이 싸다, 금리가 싸다, 0.4%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선전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모든 분들이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 네, 아니에요. 진짜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 좀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확실하게 잘 공부를 좀 하시고, 잘 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또 잘 모르신 상태에서 이제 그런 현혹되는 말에 이제 쉽게 믿으셔서 일본 부동산을 쉽게 구매를 하시려면은 나중에 또 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육지TV 시청자분들 현명하게 투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야장님 채널에 문의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개사님도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